안녕하세요.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시간입니다. 진행의 김민경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생성형 AI 기업인 이 엔트로픽에서 AI 자동화 이 법률 관련된 서비스를 새롭게 탑재를 했는데 이 부분이 기존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수익성에 대한 그런 우려감을 증폭시켰죠. 이에 따라서 기술주 중심으로 투심이 위축되면서 나스닥이 무려 1.4% 넘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런 하락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증시는 굳건하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사상 최고가 경신을 하면서 5,370선 위에서 마감을 했죠. 1.5% 넘는 강세, 그 가운데서 삼성전자가 장중에 시가총액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하는 흐름 가져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변동성은 있었지만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좀 시장이 계속해서 굳건하게 강한 움직임을 보이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종목들 위주로 좀 시장을 봐야 될지 또 여기에 대한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의 시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50분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 모두 다 강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0.7%, 현대차는 2%, LG에너지솔루션은 대규모 또 계약 관련된 이런 호재가 있으면서 3% 넘게 강세로 움직이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또한 0.8%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1위부터 5위 내에서 에코프로, BM, 선천단제약 이렇게 세 종목만이 빨간불 켠 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에코프로, BM 3%, 1% 넘는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삼천당제약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또 시세 연속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천당제약 1.7%, 애프터마켓에서 상승 중에 있고요. 반면에 알테오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파란불 켠 채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들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 봐야겠죠. 코스피 내에서는 역시나 태양광 관련주들이 많이 포진된 모습입니다. 이 머스크가 태양광 우주 관련된 이런 발언을 하면서 데이터 솔루션 관련된 이런 구상을 내비치면서 오늘 장에서 태양광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솔루션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29.95% 애프터마켓에서도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외 현대에너지솔루션, OCI홀딩스, SGC 에너지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전주도 좋았죠. 원전주인 한전산업도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 봐야겠죠. 코스닥 내에서는 선익시스템이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선익시스템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 잘 내면서 그리고 OLED 관련주들이 오늘 장에서 또 상승 흐름을 가져가면서 여기에 대한 여파를 받으며 30%또 상승으로 애프터마켓에서도 유지하고 있는 상황. 이외에는 하림지주, 유니테스트, 재룡전기, 대명에너지가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은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 보시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이 뉴욕 증시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의 힘은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또다시 사상 최고가 경신에 성공을 했죠. 5,370선 위에서 마감, 코스닥 또한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는데 과연 이 상승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현 시점에서 좀 봐야 될 만한 내일장의 승부를 볼 만한 종목까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할 전문가님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오늘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오후 6시 내일장에 좀 승부를 볼 만한 종목을 배우기 위해서 또 시청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예, 뭐 역사의 한가운데 여러분들과 하루하루 지내고 있는 최영동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를 통해서 시장의 중심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황을 점검을 하면서 1시간 또 알차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수가 올랐어요. 어제 미증시가 낙폭이 꽤 컸죠? 그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1%가 넘는 하락세를 보여줬고 다우 S&P 500 마찬가지로 빠지는 그림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자리 6% 이상의 급등, 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 오늘 같은 경우 좀 조정을 받아도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텐데 오늘마저도 엄청난 상승세, 그리고 주식을 사기 위한 시장의 자금의 유입이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에는 5,0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잠깐만 시장이 5,0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오늘 뚜껑을 열어봤더니 5,300을 깨질 않는 거예요. 여전히 굳건한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국내 증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동시간대 아시아 증시도 사실상 뭐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는 했었지만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 대비해서는 좀 견조한 그림들을 좀 그려주고 있어서 뭐 그런 부분들도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가는데 좀 한몫을 하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심에는 여전히 반도체입니다, 여러분들. 여전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제가 어제 여러분들 방송 시간대에서 말씀드렸던 게 어떤 내용들이었죠? 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곧 지수고 지수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대변이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제가 잠시 후에 다음 페이지 보면서 아마 차트 흐름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좀 해드리고요. 오늘 대신에 이제 움직이는 섹터군들이 좀 바뀌어요. 뭐 매일매일 좀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많이 나왔었죠. 뭐 2차전지 쪽도 괜찮았었고요.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모멘텀들이 불거졌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좀 쉬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다시 한번 미국과 우리나라 정부 간의 또 협력을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오전서부터 원자력과 관련된 종목군들 상당히 좀 좋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도 일단은 뭐 로봇주들로 인해서 자동차가 움직였던 상황들은 아니었던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는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하부에 깔려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까지 일제히 좀 올라오는 순환매 성격으로서의 주가 상승 랠리가 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서 우리 넥스트레이드 우리 앵커님께서 잘 브리핑 너무 자세하게 해주셨잖아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이 아침서부터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3대장이죠, 여러분들. 하나솔루션, OCI 홀딩스,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군들이 보기 드물게 또 상한가를 기록을 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아마 태양광이라든지 여러 종목군들을 트레이딩을 오래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야, 태양광이 이 정도까지 상한가 갈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지금은 모멘텀과 더불어서 이 모멘텀들이 발생이 됐었을 때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의 량 자체가 기존과는 완벽하게 좀 다른 양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모멘텀 플레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게 되면 삼성전자 이야기를 빼놓고 갈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가 드디어 국내 최초로 천조기업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게 오늘자의 움직임들이었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도 보시다시피 삼성전자의 오늘 하루의 궤적과 지수의 궤적이 동일하게 발생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1.57 정도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자, 이게 삼성전자의 5분봉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주가 흐름들 한번 볼까요? 자, 코스피가 이런 식으로 움직였어요. 변동성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차분하게
우상향되는 그런 패턴들을 보여줬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시간대가 동일하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당일에 잔파동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순간순간 5분봉, 20분봉, 30분봉 그 사이사이에 잔파동들은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의 움직임들의 궤적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스피의 궤적이 오늘은 정말 컨트롤 C, 컨트롤 V의 움직임들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안 간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0.45%에 대한 강한 상승세가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섹터에 대한 전환 흐름들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수에는 전혀 영향력 없이 플러스 어제의 급등세와 더불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승으로 마감이 되는 엄청난 국내 증시의 흐름들을 우리는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동시간대에 열렸던 아시아 증시는 사실은 뭐 전일자의 뉴욕 증시를 그렇게까지 크게 반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니케이 같은 경우는 어제 3% 이상 급등했거든요. 니케이가 0.78 조정받았어요. 사실상 어제 올라왔던 거에 비해서 오늘 0.78의 하락세는 사실상 뭐죠, 여러분들? 그냥 조정이 아니고 쉬어가는 거죠. 그 흐름들로 받아들였던 거고 상해는 올라가는 모습들, 홍콩 항생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모습들이고요. 더더군다나 중요한 거는 이제 대만 가권 증시입니다. 대만 가권이 1.8일 정도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은 당연히 이 흐름과 동조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뭐죠,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들, 유지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일조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야기를 하는 교육방을 통해서 제가 뭐 텍스트로도 남겨드리고요. 그리고 10시 반입니다, 여러분들. 장중 라이브 10시 반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을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하단에 나오는 교육방 진입하는 거, 들어오시는 거 잘 참고하셔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 뭐 이 시간에 여러분들 6시에 만나시고 7시에 만나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은 장중에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시는 게 사실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참고하셔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 시장에 대한 이야기, 업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당일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는 내용들까지 제가 꼼꼼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시고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 넥스트죠. 예,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 종목들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조금 있다가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 이야기를 좀 해드릴 텐데 그 종목군들을 가지고도 또 이야기를 해드리고 오늘 뭐 왜 원전이 올라가는 건지, 태양광이 왜 올라가는 건지, 그리고 시장에서 그러한 종목군들을 어떻게 반영을 하는 건지, 실질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에게 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교육방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매일 아침 여러분들에게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요. 정부 정책은 여전히 뜨거워요, 여러분들. 엄청 뜨겁습니다. 지금 정부가 주식시장에다 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들이 사실은 매 시간마다 지금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면서 막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기사 헤드라인들을 제가 뽑아왔어요, 여러분들. 그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우리나라 증시는 여전히 저평가다라는 이야기들을 했고 외투 기업들을 만나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없앨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사실상 정부가 나서가지고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세일즈를 하고 있다라고 볼 정도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 뭐죠, 여러분들? 처음에는 5천 특이였잖아요. 근데 이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K 프리미엄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어제 나왔던 뉴스입니다. 제가 이거 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긴 했는데 헤드라인으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한국거래소에서 상패 신사팀을 신설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저평가되는 요인들이 뭐였습니까? 한계 기업들이 지수에 딱 남아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평균값을 깎아먹는 거죠. 근데 시장에서 우리가 평균값이라고 하면 뭐죠, 여러분들? 인덱스잖아요. 그 인덱스에서 평균값을 깎아먹는 기업들이 싹 빠지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러면은 지금 막 이제 한계 기업으로 이제 분류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고민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상 주식시장의 가장 선순환 구조가 뭐죠, 여러분들? 자금 조달이잖아요. 기업의 자금 조달의 목적이 사실은 주식시장의 가장 큰 존재의 이유 아닙니까? 근데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기업들은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창구가 하나가 딱 막혀버리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 개 기업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기업들, 그리고 지금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좀 기피하는 기업들마저도 이 상패 심사팀이 딱 신설이 됨으로 인해서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야, 여기에 걸리면 안 되겠다. 이 기준에 걸리면 안 되겠다. 빨리빨리 정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기업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시장에다가 그리고 주주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들이 워낙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안팎으로 우리나라 증시에 유동성이 들어오는 이유들도 사실상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보시게 되면 지수 밀릴 때 사야 돼요. 지수 밀릴 때 사야 돼요. 이러한 믿음이 생기는 것들이 뭐죠, 여러분들? 정부를 믿는 거죠.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 자체가 너무나 시장 친화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물론 이제 기업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있으셔야 되겠죠. 뭐 모멘텀이 됐든 기업의 실적이 됐든 다음에 어떠한 내용들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움직여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잘 체크를 하시면서 시황 점검하시고 종목에 대한 선택지를 좀 넓혀가시게 되면 분명히 지금과 같이 다 좋은 시장에서 나만 소외되시면 안 되시잖아요. 그죠? 항상 시장과 발맞춰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투자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다. 라는 거 항상 잊지 마시고 대응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뭐 여전히 시장은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수는 상승하고 있고요. 섹터에 대한 순환매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순환매가 기존에는 약간은 부정적 의미, 마이너스의 의미의 순환매를 우리가 표현을 했다고 하게 되면 오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쉬어가는 종목은 그 다음날 또 올라가고 또 오늘 올라갔던 종목이 그 다음날은 좀 쉬지만 또다시 추세 상승을 보여주는 그러한 긍정의 의미의 순환매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항상 여러분들 계좌 관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타이밍을 잘 진입을 하는 것들, 그리고 내 계좌의 전체적인 볼륨들을 어떻게 꾸려나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신다고 하게 되면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 수 있는 시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 제가 교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디테일하게 또 설명을 드리는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 반에 열리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또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호흡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한 이 대략적인 시나리오에 대해서 점검을 해드렸는데 저희가 장 마감 이후에 이 이데일리 TV 방송에서 보시는 것도 좋지만 이 시장 상황이 워낙에 중간중간에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장 중에 또 무료 온라인 방송까지 챙겨보시면 더 알찬 전략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 반과 일요일 밤 8시에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그리고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세워드리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도록 차트의 정석이라는 이 전자책까지도 선물처럼 드릴 예정입니다. 나도 우리 전문가님의 이런 매매적인 비법을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여기에 대한 분석들, 여기에 대한 부분이 다 남겨져 있는 전자책 선물처럼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계속해서 좀 이번에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나 오늘도 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매번 반복하긴 하지만 이 전자책이라는 게 최근에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도 좀 매매에 대한 비법을 좀 챙겨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책까지 받아보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또 분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신청은 해주세요.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제가 압축해서 만든 자료집입니다. 이거 뭐 제가 농담 삼아 말씀드리지만 돈 받고 드리는 거 아니니까요. 많은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신청하셔가지고 이 자료들을 딱 한번 받으시게 되면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그리고 종목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기준점들은 잡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최근 시장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사도 돼요? SK 하이닉스 사도 됩니까?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좋죠. 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뭐 실적 여전히 좋을 거고 앞으로의 전망도 정말 장밋빛 전망이고요. 뭐 지금 AI 굴러가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고 SK 하이닉스를 빼고 나서 어떻게 굴러가는 거야? 라는 것들에 대한 의견이 합치가 이루어지면서 오늘도 삼성전자를 그렇게 끌어올리는 상황들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막연하게 우리가 종목을 사는 거하고
기준점을 딱 잡고 종목을 들어가는 건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뭐 시장이라는 게 늘 가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우리가 이번 주 월요일 날 보셔서 아시겠지만 갑작스럽게 막 3%, 4%씩 막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하고 늘 시장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기준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기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리는 게 사실은 차트의 정석에 이 자료집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챕터에는 매매 원칙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캔들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따가 우리 넥스트레이드 종목이 아니고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 제가 내일장이라고 하니까 자꾸 넥스트를 얘기를 하는데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에서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캔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입니다. 우리 5천을 바라봤다고 하게 되면 지금 오늘장 같은 경우는 5,300이 지지야! 라고 하면서 또 물량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스토캐스틱. 어떻게 판단을 내릴 것인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네 가지를 합쳐서 실전 타점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기준점을 잡을 수 있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적어드리는 게 바로 이 차트의 정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시장 들어오신 분들, 그리고 아직 나는 뭐 매매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하고 좀 다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자기 것으로 흡수를 하시게 되면 실력은 일취월장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우리 교육방에 들어오셔서 많은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코너 진행을 할 텐데 제가 오늘 종목들을 얘기를 해드리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활주로 기법들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이 활주로 기법이라는 게 딱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기간 박스권, 기존 추세 유지, 그리고 바닥권에서 종목들을 어떻게 잡을 건지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종목들을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텐데 퍼스트 클래스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중순 이후서부터 우리 내일의 승부주 시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인데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익률은 보지 마세요. 이거 의미 없어요. 뭐 제가 여기 나와가지고 수익률 이만큼 났어요.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이 시기별로 우리가 어떤 종목군들을 트레이딩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군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 시기.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뭐예요? 지수는 올라가는데 순환매잖아요. 그때그때의 대장주가 굉장히 빨리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트레이딩하는 입장에서 그 대장주들을 내가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매매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 시간에서 그 타이밍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렸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월 중순 이후서부터는 제가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군들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 결과물들이 나쁘진 않아요. 상당히 좋습니다. 네, 이런 것들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과 저하고 이제 서로 이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제주반도체. 이거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거든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생방송이 끝난 후에 교육방에서 이 종목 제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차트가 이랬거든요, 여러분들. 보자고요, 여러분들. 요랬어요. 쫙 올라왔죠. 근데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5일선 이탈시키지 않고. 근데 뭐죠, 여러분들? 저점은 높아지고 고점은 낮아지는 이 짧은 구간 안에서의 삼각 수렴형 패턴들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리는 그림이 일로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모멘텀들을 아셔야 돼요. 자, 차트가 만들어졌는데 밑으로 당길 건지 위로 올릴 건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위로 당겨야 돼 라고 하게 되면 뭐죠, 여러분들?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명분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 제주반도체는 1월 26일 날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여러 종목들을 막 건드려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이 종목은 될 것 같은데? 이 종목은 갈 것 같은데? 그럼 비중을 태워야 돼요. 비중을 딱 실어야지만 내 계좌의 수익금이 점핑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뭐 시장에서 몰빵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좀 극단적인 사례보다는 내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데 있어서 이 종목에 나는 조금 비중을 실어서 수익금 플레이를 해볼 거야 라는 종목군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계좌를 플러스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제가 그 예는 제가 조금 이따가 또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제주반도체가 어떻게 움직였냐?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게 오늘 일봉이거든요.
어제자에 우리 말씀드렸던 자리가 여기예요. 근데 오늘 뭐예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배제시키고 나서 오후장 들어서 반도체 소부장이 그나마 좀 올라온 거지, 사실상 아침서부터 오전 풀이장에서부터 강했던 종목은 제주반도체가 거의 위에요. 근데 이 종목이 왜 올라갔냐? 자, 분봉 볼게요, 여러분들. 이래요, 여러분들. 오전 풀이장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갔습니다. 오전 몇 시까지? 11시 15분까지. 최고가가 얼마? 46,250원까지 갔습니다. 어제 말씀드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10% 이상 급등했어요. 오늘 장중에서.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가 이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종목들 허투루 보시면 안 되시겠죠. 디테일하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 종목이 왜 올라가느냐? LPDDR입니다. LPDDR. 자, 이거 1월 26일 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서도, 자, 지금은 DDR 랜드 좋아요. 그런데 로우 파워, 저전력. 지금 막 전력망 때문에 난리잖아요. 거기에 가장 부합되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제주반도체예요. 그래서 주가가 1월 26일 날부터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이 됐던 거고, 1월 26일 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도 이 자리였어요. 5일선하고 21선하고 뭐예요? 확장되는 구간. 빵 뛰었죠? 그런데 여기는 뭐죠, 여러분들? 안정적인 뭐예요? 고도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추가적인 모멘텀들이 나오게 되면 빵 뛰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에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제가 어제 퍼스트 클래스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이 6시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를 딱 보셨던 분들은 잠깐만, 저거 최고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1월 달에 한번 얘기했던 종목인데 라고 아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제 방송 끝나고 나서 우리 교육방에 이제 딱 그 채팅이 하나가 딱 올라오더라고요. 무슨 내용이 올라왔냐? 이 종목 맞추면 제주도 보내주세요. 뭐 이런 이제 농담 섞인 이야기들까지 딱 올라왔는데, 그 제가 딱 그 채팅을 보고 이 종목 뭔지 아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우리 퍼스트 클래스 시간에서 이야기하는 종목들은 잘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주가의 추이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재미있는 퍼포먼스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앞서서 우리 제주반도체를 제가 26일 날 말씀드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2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1월 달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 이 하이브예요. 이 하이브라는 종목을 1월 26일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13일 날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틀 지나서 1월 15일 날도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 주가가 어떻게 갔습니까? 이렇게 갔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빵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비중을 우리가 뭐 10%씩 태웠어요? 20%씩 태웠어요? 아니죠. 3번을 딱 태우게 되면 뭐예요? 내 자산에 이 종목의 비중 자체가 확 늘어나 버리잖아요. 근데 이 종목이 뭐 상한가 가겠습니까? 뭐 50%, 60% 가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대신에 비중을 늘리게 되면 안정적으로 이 상승률을 먹는 거예요.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럼 수익률은 생각했던 것보다 저조할 수는 있어요. 낮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비중을 태웠으니까 수익금이 확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실전에서 많이 하셔야 되는 매매들이에요. 병행을 하셔야 되는 매매입니다. 아시겠죠? 소위 얘기해서 우리 100% 먹었어요. 200% 먹었어요. 300% 먹었어요. 근데 비중 1% 태웠어요. 티도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수익률은 다 거기서 거기다. 지수 이만큼 올라왔는데 수익률이 뭔 의미가 있냐. 내가 얼마나 집중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종목군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수익금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실익이 있는 매매를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시장입니다. 간단하죠? 심플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주식 투자를 계속 해오는 동안 여러분들께서 풀어야 되는 숙제입니다. 비중 1% 태웠는데 100% 올라갔어요. 수익률은 좋아요, 여러분들. 수익률은 신나죠. 그냥 내 계좌에 찔끔 이렇게 붙어요. 근데 내 계좌에다가 30%, 40%를 태웠는데 이 종목이 10% 올라갔어요. 그럼 내 계좌가 몇 프로 올라가죠? 5%가 올라가는 거예요. 확 올라가 버리잖아요. 간단하죠? 이런 매매들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 교육방에서 얘기했던 종목입니다. 2월 4일 나우로보틱스. 오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 관심 좀 가져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로봇 잘 안 보거든요. 진짜 안 봐요, 로봇. 좋은데 안 봐요. 좋은데 왜 안 보는 건데? 라고 물어보시면 그동안에 많이 올랐어요. 네, 잘 안 봅니다. 그러니까 전체 섹터가 가는 시장은 저는 좀 다 왔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좀 쉬었다가 이제 또 일시에 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나오면
섹터가 전체적으로 다 강할 때 저는 또 적극적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개별주 움직임들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 때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눈에 보였던 종목이 나우로보틱스라는 종목이에요. 2월 4일 날, 오늘입니다. 오늘 교육방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관심 있게 지켜보자. 이 자리면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5% 이상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위치가 어떻게 됐냐? 자, 일봉이에요, 여러분들. 어때요? 이렇게 모여 있죠. 이거 우리 공부 많이 했잖아요.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에서 공부 진짜 많이 했죠. 자, 1차적으로 상승한 이후에 주가에 대한 조정이 나오고 5일선하고 20일선하고 맞닿는 가격에서 한 번쯤 빼튀어올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분위기가 전환이 되게 되면 주가는 올라가는 거고요. 간단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교육방에서 요거를 딱 작성해가지고 우리 교육방에 계시는 우리 내일의 승부주 시간을 자 시청하시고 들어오신 분들한테 약간은 좀 팁으로 알려드렸던 내용들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자, 이격이 벌어졌죠. 5일선하고 22 이격 벌어졌잖아요. 그럼 많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시장에서 좀 부담을 느껴요. 더 이상 못 올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럼 관심을 끄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5일선하고 21선에 딱 맞닿는 이 구간에서 로봇주들 이야기가 좀 슬근슬근 나와요. 괜찮을 것 같아. 반대로 이격이 좁혀지는 구간에서는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교육방에서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우로보틱스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가 나왔어요. 좋은 변동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봉의 움직임들이에요. 이래요, 여러분들. 쓱 움직였다가 조정받고 여기서부터 또 장 막판까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5분봉. 저점 구간이죠. 이 구간이죠. 제가 31,000원 정도 부근에서는 좀 관심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 해드렸으니까 저점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적절하게 좀 말씀 좀 드렸던 종목이고 이 저점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조정을 받죠, 장중에. 근데 이 라인을 안 깨요. 이 라인을 안 깬다고요. 심플합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그린 광학이라는 종목입니다. 이거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보이시죠? 2월 3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린 광학. 이거는 정확한 이제 모멘텀 플레이가 되는 거죠. 사실은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우주항공 종목군들이 별다른 힘을 못 가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제 이제 일론 머스크의 XAI와 스페이스 X의 합병을 공식화했잖아요. 아, 진짜 제가 이 합병 공식화하고 나서 아마 시장에서 굉장히 다들 놀라셨을 텐데 뭐 그 이야기는 그 뒤에 비하인드, 백스토리들은 교육방에서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어찌됐든 그 모멘텀들을 가지고 2월 3일 날 그린 광학이라는 종목을 36,000원에 여러분들에게 관심 가지세요. 이거는 전체적인 섹터 강세의 편승에서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과정이 만들어져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이게 그날 당일날의 변동성이에요. 오늘까지. 자,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36,000원대 가격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36,000원대 가격이 여기예요. 우리가 어제 관심을 좀 가지실 만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자리고요. 그 이후서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딱 1박 2일 코스로 10%가 움직였습니다. 10%가. 변동성이. 괜찮죠, 여러분들? 1박 2일로 10%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나와준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의 상승 이유가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납득이 된 상태인 거잖아요.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썩 괜찮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방을 통해서 어제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의 퍼포먼스가 상당히 좀 유의미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교육방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틈틈이 관심 가질 만한 종목들 그리고 오늘 섹터는 이 섹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종목, 이러한 동네의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요. 차트에 대한 움직임들은 이러한 포인트를 가지고 잘 관찰을 하시게 되면 시장 대응하시는 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들까지 여러분들에게 교육 시간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교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예요. 뭐 문제의 종목이죠. 근데 오늘도 제가 SK 하이닉스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종목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도 여러분들 2월 2일이에요. 2월 2일 날. 급락하는 날이죠. 빵! 첫날입니다. 첫날. 시장 막 3%씩 막 밀리고. 야, 이거 끝났나?
반도체 소부장이 끝난 건가, AI가 끝난 건가,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드디어 이제 차익을 나오는 건가, 이거 막 고민했었던 날이 2월 2일에 여러분들. 그때는 모든 시장에서 야, 이 끝났다, 이제 준비하자. 의견들이 굉장히 충돌이 많이 일어났던 시기였죠. 그리고 나왔던 이야기들이 실적주 봐야 됩니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빠지면 시장은 그거에 맞춰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거는 사실상 모든 일들이 발생이 되고 나서 우리가 그냥 막 끼워 맞히는 이야기밖에 안 되고요. 그 끼워 맞히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기준점을 갖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앞서서 시황 얘기해 드릴 때도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수는 곧 뭐예요? 삼전과 하이닉스다. 그리고 삼전과 하이닉스가 곧 지수다라는 이야기 계속 해드리잖아요. 이거는 뭐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SK 하이닉스가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구간, 삼성전자가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구간, 그 구간이 지수의 반등 포인트라고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2월 2일 날 빠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 도대체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언제 저점 만들 건데 그 기준점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SK 하이닉스를 2월 2일 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우리가 매수가 됐겠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들. 제가 매수가를 75만 원 드렸다고요. 그 75만 원이 어디에? 여기에 여기. 한참 전이에요, 여러분들. 한참 더 밀렸었어야 돼요. 근데 체결이 안 되고 바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죠? 왜 올라갔어요? 시장이 가니까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앞절에 우리 2월 2일 날 제 이야기를 설명을 잘 들으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SK 하이닉스 가네? 삼성전자 가네?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에 대한 조정이 안 나오고 급등세가 나오는 거네? 라는 것들을 이해를 한다고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SK 하이닉스를 못 사더라도 바로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배팅, 바이 버튼이 빵 눌려지는 그 기준점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뭡니까? 안 밀리죠. 안 밀린다고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숙제는 뭐다, 여러분들? 자, 삼성전자가 1000조를 찍었네요. 잠깐만, SK 하이닉스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돼가는 거야? 이 위로 상단으로 돌파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것만 보시면 되는 거겠죠. 간단하죠,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땡겨주고 하이닉스가 따라가는 구간이 있고요. SK 하이닉스가 땡겨주고 삼성전자가 따라가는 구간이 있어요. 이 쿵창쿵창을 여러분들이 잘 맞추시게 되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갖고 계신 분들은 투자 전략 세우는 게 너무 쉬워지는 거죠. 간단하죠, 여러분들? 자, 내일장 포스트 클래스의 종목들이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심지어 삼성전자를 12월 16일 날 우리 퍼스트 클래스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입니다. 5일선 20일선 딱 맞닿는 구간에. 이때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사실은 두 개를 다 말씀드렸어요. SK 하이닉스 경고딱지 붙었을 때 여러분들 시장에서 이거 어떡하지 했잖아요. 근데 경고딱지 붙이면 사실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사야 되는 타이밍이죠. 왜? 너무 올랐잖아요. 우리나라 코스피 200 시총 1등, 2등 종목이 막 경고딱지가 붙었어요. 그럼 정부는 뭐예요? 정부는 주가지수 올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2등 종목이 경고딱지 붙어가지고 기관도 못 들어가, 외국인도 못 들어가, 연기금도 못 들어가. 그럼 지수 올리겠습니까? 못 올려요. 그럼 이건 어떤 식으로? 시장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잠깐만 이거 정부가 풀겠는데? 그러면 그때서부터 계속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경고딱지 붙어있는 동안에. 언젠간 풀릴 거니까. 인위적으로라도 풀릴 거니까. 법을 바꿔서 풀릴 거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나씩 점차 사고의 폭을 넓혀가시게 되면 종목을 내가 사야 되는 이유들이 많이 생길 거고요. 또 종목이 좀 불안하게 보이는 것도 안 좋은 이야기들을 내가 스스로가 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시장에서 경험을 쌓아가시게 되면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주가 올라갈 때 당연히 가요. 지금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다 주식 돈 벌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수익 뭐 이만큼 났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죠. 제가 수익률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지금은 들어오면 다 먹는 시장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시장이 횡보가 되거나 이제 꺾일 때 이제 문제예요. 꺾일 때. 그런데 적어도 내일의 승부주 오후 6시를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은 시장이 횡보될 때 시장의 횡보에 맞춰서 종목 잡으실 수 있고요. 시장이 빠지더라도 시장이 빠지는 전략들을 세워가지고 또 수익 낼 수 있어요. 설령 수익을 못 내? 남들보다는 덜 잃어요. 시장만큼 언더퍼폼 하는 거 거기서 나는 제로 포인트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시장? 아웃퍼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은 즐기되 즐기는 과정을 잘 즐기고 나중에 그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오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제 얼굴이 아마 아른아른 앞에서 떠오르시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볼게요. 주성 엔지니어링. 이거 1월 16일에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사실은 이 종목은 여러분들에게 교육방에서도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 아마 앞으로도 이러한 패턴의 종목군들을 제가 교육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엄청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야 될 종목군들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거와 같은 패턴의 대표적인 종목이 주성 엔지니어링이고 이 종목의 퍼포먼스가 오늘까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래요. 하루도 쉬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보이시죠? 오늘까지 상승폭이 얼마예요? 3만 원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벌써 4만 5천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심지어 2월 2일 날 시장이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쉬지도 않아요. 그냥 가는 거야. 이런 종목의 타점을 제가 어디로 잡아드렸냐. 자, 돌파됐죠? 밀립니다. 5일선하고 20일선 딱 맞아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전공정 관련 종목군들 주가 빵. 그리고 그동안에 눌려있었던 주성 엔지니어링이 시장에서 굉장히 타겟이 돼버린 거죠. 이러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다다다다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교육방, 공부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전 타점을 계속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만으로도 오늘 50%가 넘어요. 이거 수익률이. 이것만큼은 제가 수익률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양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전진건설 로봇이 이것도 제가 2월 2일 날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이때 시장 막 밀릴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잠깐만 3자 회담 한다는데 시장이 별다른 관심을 안 갖네. 왜 안 갖지? 지금과 같이 유동성이 막 들어가는 시장에서 모멘텀, 오늘 태양광도 모멘텀으로 올라간 거잖아요, 여러분들. 모멘텀이 나왔는데 왜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지? 너무 빠지는 거에 몰두하나? 자, 그럼 우리는 빈 공간에 한번 공략을 해보겠어 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육방에서 여러분들 2월 2일 날 오후장에 관심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5만 원대 초반에. 그리고 그 다음날 여러분들 상한가 갔습니다. 빵!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생각해야 될 거리들이 많으면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무궁무진한 곳이 바로 이 주식시장이에요. 정말 재미있게 주식하실 수 있으시고요. 뭐 때로는 아플 수 있겠지만 뭐 주식은 맨날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하지만 여러분들의 경험치가 쌓이면 쌓일수록 정말 재미있고 여러분들의 계좌가 풍성해지고요. 부를 쌓을 수 있는 공간이 지금의 시장이고 지금의 내일의 승부조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교육방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살아있는 이야기 제가 계속 해드릴 테니까 내일 오전 10시 반에도 또 저와 함께 만나서 또 이야기하는 공간에서 또 좀 사담도 나누고 농담도 하고 재미있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 많이 들어오시고요. 다음 코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어떤 식으로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추가적으로 나도 한번 장중에 이러한 종목에 대한 흐름을 짚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내일 또한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반 그리고 일요일은 밤 8시에 무료 온라인 방송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공될 예정이고요. 뿐만 아니라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도록 전자책인 차트의 정석이라는 이 파일까지도 선물처럼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나도 받아보면서 혼자서도 공부해보고 싶고 그리고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장중의 흐름을 같이 짚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장에 또 퍼스트 클래스 종목을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예, 오늘도 시간이 없습니다. 예, 늘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하나하나씩 빨리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일전기라는 종목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에서 1월 달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 손을 한번 조심히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은 차트만 먼저 볼게요. 자, 고점 영역들이 계속 낮아지죠, 그죠? 그런데 저점이 계속 제가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뭐다, 여러분들? 삼각 수렴형입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많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요 모이는 구간에서 주가가 어떻게 갈 건데 라는 거에 대한 우리가
방향성을 한번 체크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이 산일전기가 이제 변압기 관련된 종목이긴 한데, 사실 지금 변압기 얘기하면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그죠? HD 현대 막 이런 종목군들이 막 갔잖아요. 가는 시장인데, 사실 이 산일전기가 약간은 좀 특수한 변압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 변동성들이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이어가지고 약간 좀 눈에 띄는 상황들은 아닌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유에 대한 주가 탄력도는 나쁘지 않게 나왔던 종목입니다. 근데 오늘 좀 유의미하게 상승을 해가지고 이 종목은 이제 깔딱고개는 좀 놓은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펼쳐지는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고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포인트들이 좀 많이 남았다라는 생각에서 이 산일전기라는 종목을 제가 다시 말씀 좀 드리고요. 오늘 대량 거래 내용을 동반해서 그동안에 좀 답답하게 움직였던 이 박스권 상단을 강하게 돌파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그냥 놓치지 않고 좀 보셔야 되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는 뭐 업종이라든지 뭐 종목에 대한 기업 분석 자체는 제가 교육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이러한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요. 매수가는 15만 5천 원, 그리고 목표가는 17만 원입니다. 손절가는 14만 2천 원 제시해드리면서 저는 뭐 수익률 막 뭐 급등하는 종목들 보다는 여러분들이 시장에 참여하면서 공부할 거리가 되는 기업들, 그리고 초보자분들께서 조금은 좀 여유 있게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종목도 계속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서 좀 밸런스를 맞춰서 가자라는 의미에서 첫 번째 종목 산일전기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에이직 랜드입니다. 제가 아마 많은 분들께서 기억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중에서 이 IP, 이 디자인하우스라는 기업에 대한 섹터에 대한 이야기들을 상당히 좀 강조해서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아마 오늘 좀 이 파운드리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속보 나온 게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에서 이제 파운드리 쪽에 대한 가격 인상하겠다라는 이야기들 나왔는데, 하여튼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팹리스 기업들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저는 도래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한 3개에서 4개 정도를 디자인 하우스로 분류해서 트레이딩을 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 한 종목이 바로 이제 에이직 랜드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보면 되게 짧잖아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좀 지저분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좀 길게 놓고 보게 되면 하락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좀 업사이드에 대한 룸 자체가 좀 많이 남아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뭐죠, 여러분들? 직전 고점입니다. 34,000원을 강하게 돌파를 시키기 위한 또 그 초석을 딱 만들어준 캔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좀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에이직 랜드 말씀드리고요. 매수가는 한 32,500원 정도, 한 5일선 부근에서 좀 변동성들을 좀 보이는 걸 좀 체크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36,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3만 원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직전의 박스권의 상단입니다. 이 라인 자체를 생명선으로 좀 지켜보자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종목이에요. 마지막 종목은 약간은 변동성, 좀 이슈, 모멘텀에 좀 기인한 투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은 교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릴 거고 이유를 설명을 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퍼스트 클래스 종목과 히든 종목 드렸는데, 히든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 내일 오전 10시 반 무료 온라인 방송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공될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QR 스캔하시고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